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침대에서 그분의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VIP 병동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재벌이세 남성. 이불 속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보다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강미연. 올해 52.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고 지금은 VIP 병동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5년째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부터 요양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2세 간병인과 48세 재벌 환자. VIP 병동에서 시작된 위험한 설렘.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세수하고 김밥 한 줄 먹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 4층에서 82세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리고 식사 보조하는 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손으로 버는 돈이었으니까요. 미연 씨, 전화 좀 받아봐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간병 소개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미연 씨, 급한 자리 하나 있는데요. 조건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요? VIP 병동이에요. 대학병원 쪽. 일당이 35만 원이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당 35만 원이라니. 보통 간병비가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거든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환자분이 위험한 분이에요? 아니요, 재벌가 2세 분이시래요. 뇌졸중으로 재활 치료 중이시고요. 뇌졸중?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일당 35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돈.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할게요. 그렇게 저는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VIP 병동은 제가 알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용 로비에 은은한 조명이 비쳤어요.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보안 요원이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줬어요. 8층 끝에 있는 VIP 특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호텔 객실 같았어요. 거실과 침실이 따로 있었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그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지쳐 보인다는 거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어요.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간병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전 남편은 평생 이렇게 안 했는데 결혼 10년 동안 저한테 앉으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인처럼 부리기만 했지 존중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강태입니다. 나이는 48이고요. 그분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재벌가 사람들은 간병인한테 말도 안 붙이거든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이요, 6개월 전에 쓰러졌어요.
반신마비까지는 아닌데 아직 혼자 걷지 못해요. 재활 치료 중이에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간병인 분한테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상태에 대해서 밖에 말하지 말아주세요. 가족한테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제가 약 때문에 가끔 신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거 보셔도 당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병 경험이 많으니까 대충 짐작은 갔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 일 오래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거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나강태 씨는 벌써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당 35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반년만 하면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나강태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셨고 점심 식사 후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셨어요. 오후에 다시 물리 치료를 받고 저녁 먹고 일찍 주무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식사 보조, 이동 보조,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리 간병 경험이 많아도 48세의 건장한 남자분의 몸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나강태 씨가 저와 또래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예의 바르셨습니다. 미연 씨,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시면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나강태 씨는 대기업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계열사 하나를 맡아서 운영하고 계셨대요. 결혼은 15년 전에 하셨는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분이 면회 안 오시네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별거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강태 씨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걸 봤어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처럼요. 2주차가 됐습니다. 나강태 씨의 재활치료에 제가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근육을 풀어주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강태 씨, 오늘은 어깨랑 등 위주로 해볼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강태 씨가 침대에 엎드려 누우셨습니다. 환자복 위로 어깨 라인이 보였어요. 아직 넓었습니다. 병으로 많이 빠지셨다고 하셨지만 남자다운 체격이 느껴졌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지?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리 치료가 끝나고 나강태 씨가 돌아 누우셨을 때였어요. 미연 씨,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저는 물컵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봤어요. 환자복 아래로 무언가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했어요.
환자복 천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묵직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눈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약 부작용이에요. 제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다시 그쪽으로 눈이 갔어요. 저렇게 큰 거였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 남편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남편이 죽고 3년. 아니, 남편이 죽기 2년 전부터 관계도 없었으니까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자의 그것을 보고 가슴이 뛴 게 저렇게 커도 되는 건가? 전 남편은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나 아직 여자였구나. 저는 볼에 찬물을 계속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나강태 씨를 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세수 도와줄 때도 식사 보조할 때도 자꾸 그날 본 것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이상한 거였습니다. 간병인을 5년이나 했으면서 남자 환자분의 그런 반응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겨야 하는데 유독 나강태 씨한테만 그랬어요. 미연 씨,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아침 나강태 씨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잠을 좀 못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을 못 잔 건 맞는데 이유가 달랐거든요. 밤새 그분 생각을 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자문했습니다. 52살 먹은 여자가 뭘 기대하는 건지. 고민 있으면 말해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나강태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분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피했어요. 3주차가 됐습니다. 나강태 씨의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보조기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고 휠체어 없이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 오늘 병원 정원 좀 걸어볼까요?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VIP 병동 뒤쪽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일반 환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강태 씨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 팔에 많이 기대셨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팔을 잡은 손이 컸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이 손이 제 얼굴을 만지면 어떨까? 이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면 어떨까? 정신 차려, 강미연.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혼냈습니다. 미연 씨, 나강태 씨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셔서 당황했어요. 뭐가요? 그냥 다요. 나한테 잘해줘서. 다른 간병인들은 돈만 받고 건성으로 했거든요. 근데 미연 씨는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미연 씨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 사람한테만 이러는 걸까?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강태 씨는 벌써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환자고 나는 간병인이야. 게다가 재벌가 2세고 나는 반지하 사는 과부고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하지만 가슴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꾸 두근거렸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미소가,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것도요.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여자로 안 봤어요. 늘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그 정도였죠. 근데 강태 씨는 달라요. 저를 여자로 보는 것 같았어요. 강미연, 정신 차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되고 있다는 걸. 그날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기상청이 폭설특보를 발령했다고 했어요. 서울 전역에 15cm 이상 눈이 쌓였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연 씨, 큰일 났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오늘 밤 교대 간병인이 못 올 것 같아요. 집에서 출발했는데 택시가 안 잡힌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밤새 말게요. 정말 괜찮겠어요? 내일 오전까지 혼자 계셔야 하는데. 네, 괜찮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나강태 씨만 남았습니다. 미연 씨 힘들 텐데. 미안해요. 나강태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오늘 밤 이 넓은 VIP 병실에 둘만 남는다는 거니까요. 저녁 식사 후 나강태 씨는 일찍 주무시려고 하셨습니다. 미연 씨도 쉬세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를게요. 네, 편히 주무세요. 불을 끄자 병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얀 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어요. 서울 전역이 눈으로 뒤덮였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됐어요. 나강태 씨는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배가 고파졌어요. 저녁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속이 허전했습니다. 편의점 다녀올까? 1층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강태 씨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어요. 강태 씨, 저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잠드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VIP 병동은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삼각김밥 2개와 따뜻한 우유를 샀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나강태 씨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낮게 억눌린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가 보였어요. 나강태 씨가 누워 있었는데 이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요. 내가 남자가 아니라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가 바스락거렸어요. 보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침대. 이불 속에서 손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연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복도 벽에 닿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모른 척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침을 삼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똑똑. 노크를 했어요. 강태 씨, 저 들어가도 돼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나강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나강태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계셨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땀이 맺혀 있었어요. 편의점 다녀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나강태 씨가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각김밥 사왔는데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뜯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이, 들은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들었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연 씨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해요. 미연 씨 잘못 아니에요. 나강태 씨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연 씨, 제 얘기 좀 들어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강태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내가 6개월 전에 집을 나갔어요. 제가 쓰러지고 나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병문안도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오더라고요. 제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뇌졸중 이후로 그쪽이 안 됐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남자도 아니면서 뭘 남편이라고 하냐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나강태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연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미연 씨 생각하면 자꾸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까도 그랬어요. 미연 씨 나간 사이에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강태 씨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휠체어 없이, 지팡이 없이 걸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나를 다시 남자로 만들어줬어요. 6개월 동안 죽어있던 게 살아났어요. 저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안 되면 밀어내요. 그분이 속삭였어요. 입술이 보였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남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게, 5년 만에 누군가 저를 여자로 원하고 있다는 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였다는 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안 돼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손이 나강태 씨의 가슴을 밀었어요. 강태 씨는 아직 아내가 있잖아요. 별거 중이에요. 이혼 서류만 남았어요. 그래도 아직 이혼 전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강태 씨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물러났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어요. 아니에요. 저도 똑같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원했다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강태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이혼할 거예요. 빨리요. 그리고 그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도 될까요? 제 마음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도 똑같아. 나도 강태 씨를 원해. 창밖에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위태로웠습니다. 우리 사이처럼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강태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더 간절했어요. 미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강태 씨도 편히 주무셨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색했어요. 그날 밤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4주차가 시작됐습니다. 나강태 씨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재활치료 담당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강태 씨, 회복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재활하시는 분 처음 봐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강태 씨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동기부여가 생겼거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정원 산책 가도 될까요? 좋아요. 날씨도 좋은데요. 우리는 VIP 병동 뒤쪽 정원으로 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강태 씨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그분 옆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도 될까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원에는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나강태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어요. 미연 씨, 요즘 행복해요. 나강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48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 없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랑 15년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무였죠.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자고 반복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근데 미연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뜰 때 설레요. 미연 씨 얼굴 볼 생각이에요. 강태 씨, 미연 씨 목소리 들으면 좋아요. 미연 씨 웃으면 저도 웃게 되고요. 그분이 멈춰 섰습니다. 저를 바라봤어요. 저 미연 씨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6개월 동안 죽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근데 미연 씨가 다시 살려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강태 씨 만나고 살아난 것 같아요. 남편 죽고 5년 동안 그냥 버텼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간병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강태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나강태 씨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미연 씨,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나강태 씨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 아직 아내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강태 씨는 이미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손을 잡았던 것, 서로 고백했던 것, 행복해. 솔직히 행복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강태 씨가 저를 바라볼 때, 제 이름을 부를 때, 손을 잡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 사이가 들키면 어떻게 되지? 강태 씨는 재벌가 2세고 나는 간병인인데, 게다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나강태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 씨,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변호사요? 이혼 서류요. 빨리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연 씨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서두르고 싶어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미연 씨한테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혼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할 수 있을까? 강태 씨 가족들이 허락할까? 재벌가 2세가 간병인이랑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연 씨, 걱정되세요? 나강태 씨가 제 표정을 읽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요? 우리 사이가 들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강태 씨 가족들이 뭐라고 하실까? 무서워요. 나강태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분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연 씨, 저 믿어요.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제가 다 가족들 설득할게요. 미연 씨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재벌가와 간병인. 그 격차를 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강태 씨 품에 안겨 있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착각인 줄 알면서도요. 나강태 씨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 미연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저도 강태 씨 없으면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강태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처럼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위태롭지만 따뜻한 행복이었어요.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금방 깨져버릴까? 불안했지만 강태 씨 품은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5주차가 시작됐습니다. 나강태 씨의 이혼 서류 진행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병실에 2번이나 오셨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나강태 씨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이혼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죄책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미연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나강태 씨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강태 씨는요? 저도 좋아요. 미연 씨 덕분에요. 그분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손을 잡았어요. 병실에 둘만 있을 때는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강태 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이혼 서류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내 측에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대요. 위자료 합의만 남았어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럼 저 미연 씨한테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노크도 없이 갑자기요. 오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손을 뺐어요. 나강태 씨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3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민서야. 나강태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동생이구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인서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저 여자 누구예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간병인이야. 강미연 씨라고. 나강태 씨가 대답했어요. 간병인이요? 남인서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쾌한 시선이었어요. 간병인이 환자랑 손을 잡아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봤구나. 민서야, 그게. 오빠, 제가 막 들어왔을 때 봤어요. 손잡고 계셨잖아요. 남인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울게요. 아니에요, 미연 씨. 안 나가셔도 돼요. 나강태 씨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분들끼리 얘기하세요. 저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남인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들켰어.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남인서 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입니다. 52요? 남인서 씨가 비웃듯 웃었어요. 우리 오빠가 48인데 나이도 많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병인 일 얼마나 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이면 경력이 있으시네요. 그럼 아시겠네요. 간병인이 환자한테 손 떼면 안 된다는 거.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오빠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요. 그걸 노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손잡고 있던 건요? 남인서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우리 오빠 재벌가 집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간병인이랑은 격이 다르죠.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전 뭐예요? 전 진심이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강태 씨한테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남인서 씨가 코웃음 쳤어요. 진심? 52살 간병인이 48살 재벌한테 진심이라고요? 네. 저는 똑바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돈 한 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강태 씨가 좋았어요. 웃기네요. 그럼 우리 오빠가 가난했어도 좋아했을까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거든요. 나강태 씨가 재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태 씨가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은 평생 그렇게 안 했는데 강태 씨는 달랐어요. 남인서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빠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간병 그만두고 나가세요. 그건 못 나가겠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오빠한테 붙어 있는 거 절대 용납 안 하실 거예요. 남인서 씨가 명함을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명함이 떨렸습니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참 후에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나강태 씨가 창가에 서 있었고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태 씨, 저를 부르자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 민서가 뭐라고 했어요? 나강태 씨가 다가왔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래요. 3일 안에요.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대요. 나강태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연 씨, 안 나가도 돼요. 제가 민서 설득할게요. 하지만 제 말 들어요. 미연 씨 절대 안 보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서도 어머니도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강태 씨, 저 때문에 가족이랑 사이 나빠지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나강태 씨가 저를 안았어요. 미연 씨, 제 말 믿어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그분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재벌가 어머니와 여동생,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정말 괜찮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고 맑았지만 차가웠습니다. 폭풍전야 같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나강태 씨가 붙잡았거든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남인서 씨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강태야. 나이 지긋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문 앞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드셨지만 자세가 고닫고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나강태 씨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시구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강미연 씨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나강태 씨가 소리쳤어요. 민서한테 다 들었어요. 손잡고 있었다면서요? 어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우리 아들 지금 약해져 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요.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강태 씨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우리 사이에 섰어요. 미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강태야, 정신 차려. 저 여자 나이가 52래. 너보다 4살이나 많아. 게다가 간병인이야. 격이 뭐가 중요해요? 나강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미연 씨랑 결혼할 겁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 뭐라고? 어머니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결혼한다고요. 이혼 서류 이번 주에 마무리돼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저 여자는 간병인이고 너는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다음 주면 이혼 서류 나와요. 그래도 안 돼. 우리 강태가 재벌가인데 간병인이랑 결혼한다고?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체면이 있지. 우리 가문의 먹칠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양심 있어요? 우리 아들 약한 거 보고 접근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돈 한 푼 바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제가 먼저예요. 나강태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미연 씨한테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래도 안 돼. 평생 이렇게 정신 맑았던 적 없어요. 미연 씨 만나고 나서 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니 무슨 소리야? 아내는 저한테 말했어요. 남자도 아니면서라고요. 뇌졸중 이후로 6개월 동안 아무 반응 없었어요. 나강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미연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응이 왔어요.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거예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연 씨가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한참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당신.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네. 돈 말이에요. 얼마 주면 우리 아들 곁에서 떠나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나강태 씨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10억 줄게요. 이거 받고 떠나요. 1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20억 줄게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 돈 때문에 강태 씨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좋아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여자로 봐주셨고요. 5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안 돼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 강태는 재벌가예요.
당신이랑은 맞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절대로요. 어머니가 나강태 씨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야, 내가 저 여자랑 계속 만나면 나는 상속에서 제외시킬 거야. 상관없어요. 나강태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상속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도 쫓아낼 거야. 그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럴 거야? 네. 미연 씨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강태 씨를 바라봤어요. 알았어. 그럼 후회하지 마. 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병실에 저와 나강태 씨만 남았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강태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상속도 포기하고 회사도 포기하고 저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연 씨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전 48년 동안 돈 많이 벌고 회사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연 씨 만나고 처음으로 행복해졌어요. 그분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리려고 하네. 불안했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처럼 불확실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강태 씨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병실은 조용했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고 나강태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미연 씨, 나강태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뭐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시고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전 강태 씨를 선택했어요. 스스로요. 저는 일어나서 나강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전 52년 동안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강태 씨는 달랐어요.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연 씨,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눈빛이 촉촉했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미연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키스. 지난번엔 제가 멈췄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머니도 알고 여동생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강태 씨가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졌고 그리고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고 따뜻했어요. 처음엔 살짝 스치듯이 닿았다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입맞춤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강태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단단한 가슴에 제 얼굴이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귓가에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뜨거웠어요. 미연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을 안았습니다. 덕과교.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나강태 씨가 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걸으셨어요. 조금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옆으로 누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분 얼굴을 비췄어요. 미연 씨, 정말 괜찮아요? 나강태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고 싶지 않아요. 제 손이 그분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친 수염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나강태 씨가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입술이 다시 닿았고 더 깊어졌습니다.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 씨, 사랑해요. 그분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달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어졌어요. 아니, 눈을 감았던 거였습니다. 나강태 씨의 온기만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 숨소리, 떨림.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미연 씨, 그분이 제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강태 씨의 힘은 좋았고 모든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나강태 씨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분도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나강태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주셨어요. 다행이에요. 전 평생 이 순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밤이었습니다. 미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실 거죠? 나강태 씨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약속이에요. 약속해요. 우리는 새벽 햇살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 세상의 시선, 신분의 격차,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미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강태 씨.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금기를 넘었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어요.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강태 씨의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정식으로 독신이 되셨습니다. 미연 씨 봐요. 이혼 확정됐어요. 나강태 씨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기쁘면서도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15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니까요. 미안해요, 강태 씨. 왜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나강태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결혼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요. 미연 씨 덕분에 용기 낸 거예요. 그로부터 2주 후 나강태 씨가 퇴원하셨습니다. 재활 치료가 거의 끝났거든요.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 걸으실 수 있었어요. 미연 씨 같이 가요. 어디요? 제 집이요. 아니, 우리 집이요. 나강태 씨가 웃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나강태 씨가 마련한 새 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VIP 병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 취소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나왔고요. 나강태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번 돈 있으니까요.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강태 씨,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나강태 씨가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미연 씨만 있으면 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식당에서 둘이서만 식사했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축의금도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미연 씨, 아니, 이제 와이프. 나강태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네,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52살의 재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어머니가 아직 화 풀지 않으셨대요. 나강태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만나주시지도 않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죠.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면요. 나강태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미연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강태 씨 만나고 살아있다는 느낌 들어요. 나도 똑같아요. 나강태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48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유로워요. 우리는 한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미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2세도 간병인도 아닌 그냥 남자와 여자로요. 어머니는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니까요. 52살 간병인과 48살 재벌남. VIP 병동에서 시작된 금기의 사랑. 그 사랑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손을 잡고요. 늦었지만 진짜였으니까요.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기를 넘은 사랑도 진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